안녕하세요. 실내교육학 변민재입니다. 자, 이번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워낙에 좀 여러분들이 느껴지셨을 때 시험이 너무 좀 어렵다 이래가지고 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어려운 시험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일단은 좀 쉬시고 이제 우리가 교육학을 또 잘 본 분은 잘 본 분대로 생각보다 좀 점수가 안 나온 분들은 또 내가 어떤 게 미진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 총평을 해볼게요. 일단 이번 시험에서 한 80점 이상이라고 하면 충분히 잘 본 시험입니다. 뭐 좀 더 이제 아쉬운 점수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럼 80점이 내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왜 틀렸을지를 좀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이게 80점 이상이면은 훌륭한 시험이긴 한데 이게 90점 이상도 사실은 좀 가능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충분히 90점 이상도 가능했던 시험이었냐? 이거를 제가 작년에 이제 냈던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제가 제 책을 다 보셔야 이제 90점이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딱 3개 말씀드릴 거예요. 뭐? 제 핵심 요약, 기출 문제, 카페 자료. 근데 이제 제 카페에 가입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핵심 요약, 기출 문제, 카페 자료 이거 다 누구나 그냥 다운받아서 학습하실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 요약서도 이제 좀 구멍이 뚫려 있기는 한데 수업을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핵심 요약 강의를 이제 무료로 올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을 이제 무료로 또 들으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지금 제 책을 사서 보셔야 이런 점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다 그냥 여러분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도 90점도 가능했던 시험이다. 근데 하지만 뭐 80점 받아도 충분히 잘 본 시험이다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아쉬울 거예요. 이번 시험이. 근데 하나하나 좀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부분이 미진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 국가직, 작년 지방직, 그리고 올해 국가직이 다 평이했어요. 워낙에 좀 이게 쉽게 나왔다 보니까 좀 교육학 되게 쉽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한 지 또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아 교육학이라는 게 되게 쉽구나. 그래서 되게 좀 공부를 다른 과목에 좀 더 치중해서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그냥 우리가 너무 이제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만으로는 절대 교육학의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그렇다고 남들이 어려우면 저도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제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운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그렇게 큰 당락을 좌우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남들이 받는 정도의 점수는 내가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는 당연히 이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였고 어떤 문제는 좀 그래 뭐 틀렸어도 어쩔 수 없다가 어떤 문제였는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80점을 받은 분들이라면 가령 이제 9번, 11번, 12번, 20번 정도의 문제는 좀 많은 분들이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한 90,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90점도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사립학교법, 고정검사 이론 이런 것들은 이제 수험생분들이 봤을 때 시험장에서 좀 까다롭지 않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이제 우리가 틀렸어도 좀 충분히 90점도 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즈너 교육과정. 이건 그냥 뭐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아이즈너 워낙에 뭐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학자죠. 그럼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 핵심 요약 제가 무슨 기본 이론서 그걸
바탕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국가직 때도 그렇게 해설을 드렸는데 국가직도 제 그냥 핵심 요약서를 기준으로 이 핵심 요약서만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하셔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를 해설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해설도 그냥 그 핵심 요약서 이거 책 안 사셔도 됩니다. 다 카페에 무료로 올라와 있는 자료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즈너 일단 제목 자체가 뭐예요? 행동 목표 비판, 이게 제목이에요. 행동 목표를 비판했다. 누구의? 타일러의 행동 목표를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엄청 뭐 질적 평가 이런 거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되신 분들이라면 이게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 너무 중요한 뭐 영교육과정, 우리가 이거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아이즈너에.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1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행동 목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 어때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 선정 과정에 영교육과정에 대해 신중히 고려한다. 끝났네 1번. 그럼 몇 번?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딕을 리을은 읽을 필요도 없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이미 어떻게 돼?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여튼 뭐 답은 나왔지만 그럼 학습 기회 유형을 개발할 때 교육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된다. 뭐 모르셔도 문제 아무 상관없어요.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목표 설정부터 평가 개발에 이르는 직선적 과정, 기본적으로 이제 또 누구 거? 타일러. 이런 거를 이제 또 비판하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즈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번 에디 모형. 에디 모형도 이미 기출이죠. 뭐 아이즈너, 에디 맨날 그냥 주구장창 나오는 문제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개념들이 있다고요. 그런 거를 제가 핵심 요약서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이라는 게 워낙에 방대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1부터 뭐 100까지 다 수업을 하고 다 이거 외우세요라고 하면 뭐 이번 시험도 다 100점 받으시겠죠. 근데 우리는 교육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과목이랑 적절히 시간을 배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디 모형 같은 건 어때요? 이거는 언제든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디도 당연히 여기서 분설, 개실평, 우리 당연히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평가 도구 개발이라는 게 어디에? 설계 단계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과제 분석, 설계, 수행 목표 명세화, 교수 전략, 매체 선정, 개발, 설계 명세서 토대로 교수 학습 자료 개발, 그리고 평가 도구를 제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번.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 이것도 그냥 뭐 행동주의 대 인지주의 그냥 큰 틀을 던진 거죠. 그럼 우리 이것도 이제 핵심 요약서에 딱 어떻게 돼 있어? 그냥 행동주의라는 게 쭉 설명이 돼 있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런 이론이 있어가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도 맨날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 당연히 이 안에 이거 3개 계속 이제 블라블라 하게 했었죠. 그럼 그냥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이것도. 자, 그러면 강화 당연히 우리 어디서 스키너에서 맨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강화 괜찮네. 사회학습 이론 괜찮죠. 반도라. 그리고 조작적 조건화 또 스키너 괜찮죠. 그러니까 통찰학습 이론은 어디? 이건 인지주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아직 괜찮았죠? 괜찮으셔도 됩니다. 아직 3번까지도.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것도 그냥 너무 뭐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거 모르는 상태로 지금 교행을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것도 뭐 이미 기출에 계속 나왔던 거고 맨날 강조하는 거죠. 당연히. 누구? 브루너. 너무 중요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려운 시험이긴 한데 여기서 당연히 맞춰야 되는 주제들은 당연히 맞추셔야 돼요. 여기서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 그러면 다시 브루너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브루너의 발견학습 뭐예요? 이름 자체가 발견학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맨날 브루너가 강조하는 거 이런 발견학습 그리고 또 어떤 거? 지식의 구조 맨날 우리 지식의 구조 다 알고 있잖아요. 지식의 구조 이것도 뭐 워낙에 유명한 브루너의 키워드죠. 그리고 뭐 나선형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절대. 이건 그냥 되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브루너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큰 틀을 던지고 있다고요.
자, 그럼 학문 중심 교육과정 브루너가 떠올랐어야 되고, 그럼 브루너한테 뭐 지식의 구조 나서는 교육과정 발견함, 이거 그냥 너 브루너에 관련된 키워드 알아? 이거는 거의 뭐 이제 1초짜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경험을 통한 생활 적응 학습, 경험 누가 되게 강조해요? 학문 중심이 아니라 누구? 대표적인 뒤 경험 중심이 주장하게 되는 거죠. 답은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자, 요것도 우리가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자, 상징적 폭력, 체화된 상태의 자본, 객관화된 상태의 자본, 제도화된 상태의 자본, 이것도 1초짜리 문제죠. 우리도 이거 맨날 누구? 부르드의 뭐 문화적 재생산론, 상징적 폭력, 그리고 이런 문화자본, 객관화된 상태, 제도화된 상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기본 문제,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구 이제 문화적 재생산론이 답이 돼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의무교육의 대안으로 학습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이것도 엄청 중요한 학자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들은 반드시 맞으셔야 돼요. 자, 일리치 누구? 일리치의 학교 해체론. 학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리치는 탈학교론자. 일리치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람도. 자, 그러면 뭘 얘기했다? 야, 이제 학교 필요 없어. 그러면서 제시한 개념이 뭐? 학습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 그냥 이거 알아? 그냥 이것도 1초짜리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바로 그냥 일리치. 이것도 그냥 거의 1초면 푸셔야 되는 문제예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6번까지. 7번 성인학습에 대한 린드만. 자, 여기부터 조금씩 린드만? 나 처음 보는 학자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교육학 해설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당연히 나와요. 꼭 내가 그 학자 모르더라도 여기서는 린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성인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인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핵심 요약을 기본으로 학습을 하신다는 전제 하에 머릿속에 누구는 있어요? 노을즈는 가지고 있죠. 그럼 노을즈, 인간의 성숙함에 따라 자아 개념에 의존해서 자기 주도로 바뀐다. 학습함에 따라 뭐가 축적된다. 경험이 축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이게 계속 성인이 되면서까지 우리가 계속 뭐가 쌓여요?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죠. 근데 이 경험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경험이라는 건 성인 학습에 되게 중요한 자원이야. 이게 우리가 뭐 암기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럼 사람마다 갑이라는 친구가 있고 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갑은 만약에 어떤 컴퓨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은 그냥 사무직, 회계를 하고 있어. 그럼 서로 계속 이제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어때요? 지금 쌓이는 게 비슷해요. 똑같은 교육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밟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공이 다르고 서로 하는 일이 다르고, 그러면 서로의 경험이 어떻게 돼요? 다 다르죠. 그럼 서로의 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차이가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로 뭐가 다르니까? 경험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의 개인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번이랑 2번은 서로 배치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린드만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절대 쫄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피터스. 피터스도 엄청 중요한 학자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왔던 뭐 일리치가 됐건 뭐 피터스가 됐건 브루너가 됐건 정말 앞장은 중요한 학자들 다 던지고 있어요. 이 양반들은 언제든 또 나올 수 있어요. 내년에도 또 나올 수 있어요. 내후년에도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되게 교육학 바닥에 되게 중요한 학자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반드시 챙겨갔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피터스가 제시한 교육의 개념적 기준. 그럼 이것도 우리가 왜 어려울 필요가 없죠. 이것도 맨날 인지적 중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따르면 교육은 신념체계, 전인적 교육이 돼야 되며 제한된 기술이나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훈련이어서는 안 돼. 교육받은 사람은 교육 내용을 통달해 일종의 통합된 안목, 자신의 삶 전체에 비추어 볼 수 있으며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 교육은 일반적 훈련과 달리 뭐 전인적 개발을 지향해야 돼. 교육받은 사람은 뭐를? 폭넓은 안목을 가져야 돼. 다 그냥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고민해? 당연히 그냥 답 몇 번? 4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틀리신 분이 있다면 지금 뭐가 좀 중요한 개념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중요한 학자예요, 당연히. 피터스도. 영국 교육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피터스가. 자, 요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셨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게 왜 제가 90점 정도 받으실 분들은 이걸 왜 또 왜 맞았을까? 왜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지? 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것도 다 있는 거예요. 핵심 요약서에.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우리가 요거 교육 입국 조서는 워낙에 중요하게 뭐 기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맨날 연습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아래 실행을 보시면 조서 발표 뒤에 정부에서는 교육을 통한 국가중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를 공포?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공포. 그 다음에 외국어 학교. 그 다음에 뭐 소학교령. 얘도 사실은 다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이제 뭐가 중학교가 제외가 되죠. 근데 뭐 좋습니다. 하여튼 요 문제 틀리실 수 있다고 좀 아래 또 요건 뭐 못 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학자는 이것도 맞아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앞장 10번까지 문제를 푸실 때 현타가 오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10번까지를 딱 봤을 때는 아까 중학교 한 문제 정도가 여러분을 괴롭혀야지 여기까지 했는데 교육학 어려워가 됐으면 지금 뭔가 학습이 잘못된 거예요. 10번까지는. 10번까지를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하네 이렇게 푸셨어야 돼요. 자, 다시. 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도덕성 품성, 이거 도덕적 품성. 우리 국가직에도 나왔죠. 자, 이것도 하여튼 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르바르트 딱 나오고 뭐라고 됐어요? 교육의 최고 목적이 뭐다? 도덕성을 함양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5가지 도덕적 이념, 제가 뭐 이런 걸 일일이 다 외우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근데 저번에 이제 눈 정도는 익혀놓으라고. 이게 나오면은 뭐 당연히 뭐 헤르바르트의 5가지 뭐 도덕적 이념을 우리가 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헤르바르트인지는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도덕성 함양 우리가 뭐 국가직에도 헤르바르트를 건드렸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도 혹시 틀리신 분이 있으면 공부가 다시 되신 상태에서 지방직은 맞아야 되는 거죠. 4번 헤르바르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번까지는 무난합니다. 이제 문제는 어디서부터? 11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의 11번입니다. 사립학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자, 사립학교법. 여기서 틀립시다. 이거는 뭐 틀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령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찍을 때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제가 수업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제 법령이나 이런 거 문제를 만들 때 만드는 입장에서 제일 편한 게 뭐냐면 그냥 숫자 하나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논란의 여지도 없고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죠. 몰라서 찍을 거면 어차피 뭐 확률이 그러면 다 25%잖아요. 그럼 차라리 숫자를 찍어라. 이런 말씀을 수업 시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찍어가지고 맞으신 분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뭐 하여튼 이건 우리 틀렸다고 전제하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기간제 교원은 어떻게 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3년인데 몇으로 한 거예요, 이제? 이걸 4년으로 해놓고 이제 문제를 출제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기출에서 요건 있었죠. 교원은 권고 사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야, 너 나가. 그럼 내주는 건 아니죠. 나가는 게 어때? 이게 이제 권고 사직이잖아요. 근데 교원은 당연히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번 아마 이제 학습하셨을 때 3번은 제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1, 2, 4 중에 우리가 골랐어야 됐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틀려도 어쩔 수 없죠. 괜찮습니다. 우리 합격에 뭐 큰 영향 안 미칩니다. 자, 12번 고정검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제가 이제 두 문제를 얘기한 게 그럼 11번이랑 이제 12번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근데 요것도 그러면 아예 없냐는 사실 아니에요. 제 이제 책에 일단 뭐 답을 2번인 건 아실 텐데, 요게 우리가 책에 없냐가, 그러니까 핵심 요약서에 사실 있어요, 이것도. 왜? 이제 우리 문항 반응 이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문항 반응 이론은 고전 검사 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롤리가 제안한 검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고전 검사 이론이 아니에요. 요거는 문항 특성 곡선이란 게, 지금 모든 문항은 각자 고유한 문항 특성 곡선이 있다. 문항 특성 곡선은 피험자 능력에 따라 답을 맞출 확률을 나타낸 곡선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출제자 입장에서 이게 이 안에 너 대단한 내용 알아? 그걸 사실 물어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야 이거 고전 검사 안에 이거 있는 거 알아 몰라? 그냥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거 고전 검사가 너무 별로니까 이게 따로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한 건데, 그럼 이제 뭐예요? 고전 검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문항 특성 곡선은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게 나온 거라. 그러니까 사실 이걸 그냥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뭐 대단한 그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다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것도 하여튼 틀립시다. 그러면 일단 11번이랑 12번 그래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도 90점이라고요. 요거 두 개 11, 12번을 틀려도. 근데 요것도 우리가 조금 좀 하면 맞출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틀렸다고 전제하고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도 그냥 이걸 얘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다음에 상담 기법이 활용되는 상담 이론은, 요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답을 또 지워가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일단 게슈탈트 상담, 인간 중심, 행동주의, 현실 치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일단 게슈탈트라고 하면 상담 기법 대표적인 게 뭐가 나와야 돼요? 빈 의자 기법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그런 게 없죠. 그럼 일단 뭐가 지워져요? 게슈탈트가 지워지죠. 그리고 우리 행동주의 상담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토큰 경제, 체계적 둔감법 막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없네? 그럼 당연히 모두 아니에요. 일단 행동주의도 아니죠. 그럼 나머지 두 개 중에 이게 인간 중심이랑 현실 치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 아니라 100% 몰라도 당연히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정답을 우리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럼 인간 중심, 당연히 인간 중심이 어떤 건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중심?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뭐예요? 인간 중심이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하여 상담 기술, 내담자 혹은 상담자가 중시는 게 아니라 뭐가? 상담 기술보다 인간관계 이런 게 더 중요해. 그리고 내담자에 초점을 맞춰. 내담자가 상담의 중심이 돼. 그리하여 내담자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이런 거 맨날 우리 이것도 기출이죠.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공감적이에 이런 걸 바탕으로 뭐 한다? 상담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되게 대단한 그런 상담 기법 이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알죠? 현실 치료. 그러니까 현실 치료가 뭐예요? 얘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는데 애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원하는 게 뭐야? 아, 공무원 합격을 하고 싶어. 근데 너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어? 아, 2시간, 하루에 2시간 한다고? 그래? 일단. 그 다음에 그럼 2시간 가지고 합격이 되나? 평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 치료라는 게.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계획을 새로 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머릿속에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Want doing, evaluation, plan.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숙련된 질문 기술,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죠. 하루 뭐 원하는 게 뭐야? 뭐가 지금 문제야? 아, 공무원 합격을 하고 싶어. 근데 그럼 몇 시간 공부할까 하루에? 2시간? 야, 그러면은 3시간 공부해서 뭐 5급도 볼 수 있겠는데? 차라리 3시간에서 5급 합격하는 게 어때? 2시간으로 우리 9급 합격할 수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리고 이제 토의와 논쟁. 야, 근데 하루에 2시간이면 너 몇 과목을 보는 거야?
그럼 그 안에 정말 2시간 안에 이 5과목을 다 볼 수 있어? 뭐 다는 못 보죠.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의와 논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직면하기 현실에 대해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시간으로 이거 당연히 한 과목 하면 다행이지 않냐? 하루에 2시간으로? 어떻게 이거 5과목을 다 해? 이 현실에 직면을 하게 하고 그럼 아예 이제 역설적 기법 이건 뭐냐면 야 그러면 뭐 2시간도 되면 아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시간을 더 늘리고 이런 게 아니라 1시간 해도 합격할 수 있지 않아? 좀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아니면 뭐 더 줄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뭐 그 시간만 괜찮다고 하면 이렇게 그럼 이게 뭐에 관련된 거? 지금 너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서 이제 토의와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야 너 그걸로 안 돼. 그럼 절대 합격 못 해.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제 현실 치료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want to doing 이런 거 이밸루에이션 플랜만 알고 있어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학 문제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대단한 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항상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하여 답이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청소년 비행 관련 이론. 요거도 틀리시면 안 되죠. 이거는 우리 국가직의 비행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국가직 해설할 때 95점 제 핵심 요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95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설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빠진 게 뭐 때문에? 제 핵심 요약서에 그 비행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거 하나 말고는 나머지 19문제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 핵심 요약서만 기반으로 해도 그 빠진 거를 제가 카페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이거 비행을. 그러니까 근데 비행이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학습을 안 하셨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 좀 보시라고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건 다 여러분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올려드렸었죠. 비행 이론. 물론 아래 다른 이론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회 통제 뭐라고 돼 있어요? 청소년과 가정학교 사회의 유대가 약하면 여기 유대가 이제 키워드죠.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통제력을 가지지 못해 그래서 비행할 가능성이 높아져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사회 통제 이론입니다. 자,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일탈행위가 정상적이다. 규범 준수 행위가 비정상이다. 인간의 모습은 악하기 때문에 규범은 항상 위반할 수 있어. 그래서 개인과 사회 간의 결속이 약할수록 유대, 결속 같은 거잖아요. 이게 약할수록 뭐 일탈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국가직에 나왔다고 지방직이 안 우리 아까 누구도 또 헤르바르트도 국가직에 나오는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들은 언제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출이 엄청 중요하다고요. 기출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답은 이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죠. 사회통제 이론.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정책 형성의 관점은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7급에 이제 7급 기출을 좀 보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9급 제 그 기출 문제집이 9급만 실려 있다 보니까 제가 7급 기출에 관련된 자료도 카페에 다 올렸죠. 그거 좀 보시라고. 근데 이거 어때요? 7급 기출 거의 그대로 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7급 기출도 당연히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뭐 임용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기출을 볼 때 9급, 7급은 다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9급 시험에 7급 기출이 그대로 나왔죠. 2019년 문제입니다. 관료제 조직보다 관련자 능력과 자율이 보장되는 전문적 조직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 하나로 그냥 끝나죠. 전문적 조직에 적합하다. 소규모 조직이나 대규모 조직 산하 어쩌고 저쩌고 공동의 가치 어쩌고 저쩌고. 자료에 이제 카페에 이거 다 올라와 있는 자료죠. 학습 자료실에. 그리하여 전문적 조직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된다? 참여적 관점이 된다.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문제. 그대로 나왔잖아요. 관료제 조직보다 뭐에 적합하다? 전문적 조직에 적합하다. 거의 뭐 그 문제만 보셨으면 이거를 당연히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내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보셔야 됩니다. 9급 기출도 뭐 당연히 보셔야 되고 7급 기출도 당연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출이 또 어떻게 언제든 또 응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출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자료들 그리고 그 핵심 요약서 지금 그 딱 세 개 가지고 계속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기본 이론서는 핵심 요약보다 이거저거 들어있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여러분이 그냥 카페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핵심 요약을 가지고 해설 드리고 있다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자, 평생교육. 우리가 이번에 평생교육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아예 평생교육 파트는 따로 빼잖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법 그리고 독학학위법 이런 거 당연히 우리가 그 평생교육 파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법규로 따로 평생교육은 그냥 평생교육 파트 안에 있는 법이다 보니까 뭐 저쪽에서 그냥 일반 교육 행정 쪽에서 법 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여기도 당연히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서로 파트가 달라요. 교육 행정 쪽이랑 여기 평생교육 쪽이랑 이게 다 같이 우리가 교육법을 몇 문제 내야지가 아니라 서로 교수님이 달라요. 교육행정학이랑 평생교육학은 다른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맨날 좀 제가 그 카페 법령 올려드리고 좀 자주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 뭐 되게 디테일하진 않아도 좀 계속 여러 번 보시라고, 다독을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려운 개념은 사실 아니었어요. 요것도 이제 요런 빈칸만 계속 좀 여러분 연습하시고 하다 보면 좀 눈에 익을 수 있는 건데,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학위 취득 종합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1호부터 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1, 2, 3호를 거쳐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전한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또 1호부터 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중에 면제가 되고 당연히 학위 취득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학도 마찬가지죠. 뭐 대학원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종합 시험을 봐야 뭐가 돼요? 졸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합격을 해야 학위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법에서도 지금 기출이 되고 있는 애들을 보면 사실 되게 대단한 거를 무슨 막 말하지 않아요. 좀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식의 선지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종합시험을 봐야 그 다음에 졸업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일정한 학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거를 종합시험을 어떻게 면제해? 이건 시험을 봐야 졸업장이 나오죠. 그리하여 저것도 하여튼 교육법은 다른 계속 보셔야 됩니다. 교육 관련 법은. 그러니까 한두 번 보면 눈에 안 익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 번 옆에 이제 놓으시고, 그러니까 저거 다 카페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냥 뭐 PDF로 보시든 출력을 해서 보시든 계속 좀 여러 번 보시다고요. 심심할 때 얼마나 좋아요. 막 잠 안 오고 이럴 때 교육법 한 번씩 보고 이러면 잠이 솔솔 와요. 좀 보시라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재정 구조와 배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도. 자, 학생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미취업에 따른 유실 소득.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기회 비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이게 항상 우리 교육비에 뭐가 있어요? 공이 있고 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거를 사실은 물어보는 거죠. 학생이 교육을 받는 동안 돈을 못 벌어.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소득을 포기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걸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학에서 이걸 뭐라 그러고? 간접 교육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건 당연히 뭐가 아니에요? 이게 왜 공이야, 이게? 이건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하는 거. 그럼 공이 아니라 뭐? 사가 돼야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그냥 어렵지 않게 찾으셨어야 됩니다. 답은 1번. 그러니까 국가 지지장 뭐 2, 3, 4번 이것도 다 우리 법령에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 보시면 다 당연히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말도 안 되게 바꾼다고요. 법령을 이제 문제를 낼 때. 당연히 뭐 출제하시는 분들도 야,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100%다 제대로 막 외웠겠지? 이런 느낌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거에 막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허츠버그. 이거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이거 틀리시면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허츠버그 엄청 유명한 학자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기출해서 계속 물어봤던 주제고. 그럼 동기, 위생. 자, 그럼 동기 요인 어떤 거 직무에 대한 만족감, 성취감, 목표 달성, 승진, 책임 이거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위생 요인, 직무 환경에 관한 만족. 그러니까 이게 내재적인 거죠. 이게 좀 외재적인 거고 위생 요인이라는 게. 그럼 여기서도 근무 조건, 동료와의 관계 이게 뭐예요? 다 어디 있어? 동료 관계. 그리고 뭐 근무, 뭐 지휘, 작업 조건 이런 것들. 그리하여 여기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교사의 직무 만족을 가져오는 동기에 해당하는 거. 동기 이론은 뭐 이제 디귿이랑 리을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이거는 뭐 당연히 맞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평가 유형. 이것도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이것도 틀리신 분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도. 자, 이것도 뭐 교육평가에서 되게 그냥 이거는 쉬운 주제죠. 그리고 언제든 나올 수도 있고 기출도 있었고. 자, 그럼 당연히 성장 참조 평가. 초기 능력 수준. 초기에는 이 정도인데 얘가 어느 정도 뭐 했지? 얼마만큼 능력의 향상을 보였는가.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맨날 연습했었죠. 얘는 또 언제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 조건.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이렇게 해놓고 그냥 큰 틀 이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제목을 물어보면 사실 이게 문제들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 안의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던지고 야 이거 뭔지 알아? 이걸 물어보면 그렇게 당연히 맞으라고 주는 문제들이라고요. 이 스타일상. 그러면 이제 여기도 뭐 성장 참조 평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요거를 또 이제 틀리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전이 근데 요것도 우리가 그러면 전혀 모르냐. 수학시간에 사칙 연산을 배우는 것은 가게에서 물건값을 지불하고 잔돈을 계산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학습의 전이가 아닌 것은이에요. 다음에 해당하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 뭐 긍정, 수평 이건 어때요? 이거 기출이죠. 얘도. 그럼 일단 얘네는 다 괜찮은데 얘네가 개념이 사실 상반되잖아요. 일반이랑 특수랑. 그럼 얘네 둘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됐겠죠. 그런데 이거 우리 또 어디에? 핵심 요약서 이거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이제 브루노가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 특수적 전이와 일반적 전이가 있다. 근데 특수적 전이는 뭐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른 사태에 실제 사용하는 것과 어떤 거 아주 흡사한 거를 가르치는 거. 탁구를 배우면 테니스도 쉽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브루너는 기본적이고 일반적 생각일수록 그것이 새로운 문제에 적용되는 범위가 더 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에 초점을 맞췄다? 일반적인 거.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을 가르쳐서 그거를 다른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아예 모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이라는 건 서로 여기 있는 개념이 여기서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교육 심리 문제죠. 그런데 교육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런 전이를 얘기하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나 전이라는 거 처음 봤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야 브루너가 그래서 특수에서 일반적 뭐를 강조해요? 일반적 전이 맨날 떠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거 뭐지? 나 처음 보는데? 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게 푸셨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20번이랑 아까 중학교 요 정도는 그래도 사실은 뭐 고정 검사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 두 문제를 틀려도 90점은 받으실 수 있다고요. 근데 요게 여러분들이 다 어디에서 제 카페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라고요. 다 그냥 3개 다 핵심 요약서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카페 또 학습 자료에 올려드리는 자료 뭐 그리고 법규 이런 거 다 그냥 카페에서 누구나 다 저희 뭐 이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라가겠지만 모두공 회원이 아니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 다 들어오셔서 그냥 다운을 받아서 학습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 카페 주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육학에서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본을 놓치고 다른 거를 맞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번에 증명이 된 거죠.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런데 틀릴 거는 틀려도 어때요? 내 합격에 아무런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80점 정도만 맞으셨어도 다른 여러분의 뭐 다른 뭐 과목들 점수도 이제 중요하죠, 물론. 근데 이 교육학 80점이 여러분 합격의 발목을 잡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내가 거기서 뭔가 점수가 더 떨어졌을 때는 내가 뭐가 지금 잘못돼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확실히 진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음 시험에서는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 요 세 개,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 회사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모두공 아니셔도 다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들어오셔서 어때요? 자료를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 수업을 들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뭐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세요. 합격하시고 내년 시험이 일단 확실한 건 이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지금 제도 바뀌고 3번의 시험을 되게 쉽게 냈는데 이번 시험을 어쨌거나 이렇게 좀 어렵게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도 사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좀 생소한 그런 게 빵빵빵빵 나오니까 뭐야 갑자기 뭐 중학교? 갑자기 뭐 린드만? 갑자기 사립학교? 이런 게 국가직은 없었거든요. 그냥 다 우리 아는 거 1번 뭐 몇 번, 2번 몇 번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지방직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생소하셔가지고 좀 더 원래 수준보다도 더 어렵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하여튼 우리가 시험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시험에서는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당연히 우리는 이제 다른 분들보단 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 되겠죠.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큰 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이런저런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여러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BMJ 에듀입니다. 변민재 에듀. 이쪽으로 이제 가입을 하셔서 이번에 좀 괜찮은 결과를 보신 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생각보다 뭐 교육학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 좀 미진했다 이런 분들은 내년에 다시 절치부심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방직 좀 안타까운 시험이긴 했지만 자, 9급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의 이제 창창한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제 변쌤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